아마겟돈이 오지 않도록 우리 미국이 먼저 개발해야 된다라고 아인슈타인이 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시작된 게 프로젝트가 착수된 게 암호명 맨해튼 프로젝트지 않습니까? 그게 한 6년 동안 2차 세계대전 진행 중에 계속 6년 동안 비밀 내 원자폭탄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고, 그게 1945년 7월 16일 날 미국의 뉴멕시코주 사막에서 인류 최초의 핵실험에 성공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게 맨해튼 프로젝트인데요. 그걸 주도했던 사람이 UC 버클리의 이론 물리학자 오펜하이머 교수 등이었습니다. 그래서 UC 버클리는 굉장히 유명한 학교인데요. 그 동료들이 다 호텔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에 투숙해서 호텔에서 자고 있을 때 저는 새벽에 세계적인 대학인 UC 버클리를 꼭 탐방해야겠다라는 일념을 갖고 UC 버클리의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 시내에서 고속 열차 바트라고 있습니다. 고속 열차 바트로 한 6정거장을 한 35분 40분 동안 달렸더니 버클리 다운타운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UC 버클리를 한 2시간 정도 탐방을 했는데요. 완만한 경사에 캠퍼스가 조성이 되어 있었고, 캠퍼스의 풍경은 뭐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는 사람들, 또 조깅을 하는 교수님, 그 다음에 그 군의 셔틀버스를 타고 그 강의장을 이동하는 학생들, 다양한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강의실을 뒷문을 통해서 안을 들여다보니까 그 젊은 미국 학생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동양의 중년의 남성이 왜 이 강의실에 와서 자기들을 바라보나라는 시선으로 저를 바라본 그러한 인상을 받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UC 버클리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2시간 정도 인증샷 뭐 이런 걸 찍으면서 세계적인 대학, 거기가 대학이 한 160년 정도 역사가 있습니다. 1860년 당시인가 개교를 했으니까 한 160년 정도의 전통을 갖고 있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최초의 대학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에 설립된 최초의 대학입니다. 사립과 공립을 다 통틀어 가지고 캘리포니아 주, 미국에서 가장 큰 주가 캘리포니아 주죠. 캘리포니아 주에서 최초에 설립된 대학이 UC 버클리인데, 그게 풀네임으로는 캘리포니아 주립대 버클리 캠퍼스죠. 그 다음에 그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 그 유래를 아실 겁니다. 1848년에 그곳에서 샌프란시스코 북동쪽 115km 지점의 세크라멘토라고, 캘리포니아의 주도죠. 캘리포니아 주의 수도가 캘리포니아 주의 주도인 세크라멘토인데요. 그게 바로 샌프란시스코 북동쪽 115km 지점입니다. 거기에서 제재소에서 금이 발견이 돼서 엄청난 사람들, 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중남미 사람들, 유럽 사람들, 아시아, 뭐 중국인들, 하와이 사람들, 전 세계 각지에서 금광을 찾아가지고 금을 찾기 위해서 다 세크라멘토로 몰려들면서 그 입구에 있는 샌프란시스코의 그 해협을 통과해가지고 세크라멘토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배를 타고 온 사람들이 금문교 그 밑에 지역에 접근해서 UC 버클리 주위에 이제 상륙을 해가지고 북동쪽 115km 지점에 있는 세크라멘토로 이동했는데요. 그게 금광이 발견된 건 1848년, 그리고 이듬해인 1849년에 엄청난 한 10만 명 내외의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들었죠. 그래서 그때 몰려든 사람들을 1849년에 몰려든 사람들이라 해서 포티나이너스라고 합니다. 포티나이너스, 1849년에 몰려든 금을 찾아서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몰려든 사람들을 포티나이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금문교의 유래가 거기서 옵니다. 금을 찾아서 몰려든 사람들이 금을 향해서 통과하는 문 역할을 했던 게 그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그 해협이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금자에다 문문자 다리교자 금문교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골든 게이트 브릿지라 하고,
1937년에 완공이 돼서 85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금문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갔던 곳이 그 소살리토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프리미엄 아울렛 소개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갔던 곳이 이제 나파밸리입니다. 나파밸리는 유럽의 정통 와인, 프랑스의 보르도 와인을 꺾어버리고 캘리포니아 나파밸리 와인이 승리를 했던 그러한 파리의 심판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과거에는 뭐 와인 하면 세계적인 와인이 프랑스의 보르도 와인이다 보니까 뭐 세계 최고의 와인이죠. 그런데 지금부터 한 40여 년 전에, 46년 전이죠. 1976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와인샵과 뭐 아카데미를 운영했던 34세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영국 출신의 영국인 청년이 프랑스 파리에서 와인샵과 아카데미를 경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와인인 유럽 정통의 와인의 본산인 프랑스의 와인과 신생 와인이었던 미국 캘리포니아의 와인을 한번 시음을 해보자. 일종의 블라인드 테이스팅입니다. 눈을 감고 맛을 보는 거, 블라인드 테이스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하자고 해가지고 자기가 기획을 해서 프랑스의 파리에 있는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시음회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1976년도니까 지금부터 46년 전인데요. 한국금융연수원이 설립된 연도하고 동일하군요. 1976년. 그런데 거기에 이제 뭐 다른 언론사 기자들은 관심도 없었죠. 왜냐? 결과는 뻔하다. 유럽의 최고의 와인인 프랑스 와인이 이길 거다. 결과 뭐 뻔한데 뭐하러 거기를 가냐 해가지고 다들 기자들이 오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미국 타임지 기자가 거기에 참석을 해서 이제 그 취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레드 와인 부문, 화이트 와인 부문 둘 다 캘리포니아 나파밸리 와인이 승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타임지 기자가 대서특필을 해가지고 유럽의 정통 와인, 프랑스 보르도 와인을 꺾어버린 미국 캘리포니아의 나파밸리의 와인이 세계적인 와인으로 부상을 하게 됐고요.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2006년도에 다시 앙코르 시음회를 했습니다. 앙코르 시음회 2006년도입니다. 30년 만에. 그러니까 술은 오래될수록 숙성이 잘 돼가지고 더 맛있으니까 30년 전인 1976년 1차 시음회를 했던 때 사용됐던 그 와인들, 아직 개봉하지 않은 그 와인을 가지고 다시 해보자 해가지고 30년 전에 놔뒀던 그 와인을 가지고 다시 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결과가? 이번에도 역시 캘리포니아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것도 레드 와인 1위부터 5위를 다 석권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와인은 2연패를 당해버리는 거죠. KO패를 당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캘리포니아 나파밸리 와인이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됐고요. 그래서 그 캘리포니아 나파밸리는 어디에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금광 발견된 곳이 캘리포니아 주도인 세크라멘토인데, 세크라멘토는 샌프란시스코 북동쪽 115km 지점인데요. 그에 반해서 나파밸리는 샌프란시스코 북동쪽 60km 지점입니다. 승용차로 한 1시간 남짓 갔었는데요. 나파밸리에는 한 300개 정도의 대형 와이너리가 있고, 와이너리가 포도주 양조장을 와이너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형 양조장 와이너리가 한 300개 정도 있고, 소형까지 다 합하면 한 1500개 정도의 와이너리가 있는 엄청난 지역입니다. 나파밸리라는 게, 밸리가 계곡이죠. 나파라는 카운티에 있는 계곡이다, 이런 뜻이죠. 나파 카운티에 있는 계곡에 그 포도가 재배되고 와이너리가 있다, 이런 건데요. 그 중에서도 최고의 와이너리는 1966년에 설립됐으니까 한 56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1966년에 설립된 로버트 몬다비 와이너리입니다. 로버트 몬다비 와이너리.
그곳이 가장 유명한 와이너리입니다. 그곳을 이제 투어를 하고 와인도 샀었는데요. 한 30불 정도 와인이 국내 30불이면 한 35,000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내에서는 한 10만 원 정도를 지불해야 살 수 있는 그런 와인입니다. 그래서 와인을 거기서 몇 병 산 적이 있었는데요. 그 로버트 몬다비 와이너리가 가장 유명하고, 그 다음에 중세 고성을 그대로 지어놓은, 건축해 놓은 그 고성 안에 있는 와이너리가 있습니다. 그 모양만 중세 고성 모양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유럽에서 그 돌을 실제 수입해 가지고 와서, 고성에 사용되는 돌을 수입해 가지고 와서 그쪽에다 고성을 지어 놓고 그 안에 와이너리가 있는 그곳도 투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몬다비 와이너리는 굉장히 유명한 와이너리고요. 지금부터 9년 전인 2013년도에 포브스 코리아라고 경영 잡지죠. 포브스 코리아에서 대기업 CEO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대기업 CEO들이 가장 선호하는 와인 브랜드가 바로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의 로버트 몬다비 와인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이제 제가 책에 기술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그 관련해서 제가 이제 하나 재미있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에 기술한 내용 중에 파리스의 심판이라고 아실 겁니다. 파리스의 심판. 그런데 아까 제가 1976년도에 유럽 와인과 캘리포니아 와인의 대결이었던 그 와인 시음회 블라인딩 테이스팅이 1976년에 있었고, 앙코르 시음회가 또 30년 후인 2006년도에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있었던 심판이라 해서 파리의 심판이라고 표현합니다. 저지먼트 오브 파리의 심판인데요. 그 파리의 심판은 과거, 그 그리스 신화의 파리스 심판과 견주어서 생각해 보면 재밌으실 겁니다. 1976년도에 블라인드 테이스팅과 또 2006년도에 앙코르 블라인드 테이스팅, 그게 파리에서 있었다 해서, 파리의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있었다 해서 저지먼트 오브 파리의 심판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파리의 심판에서 캘리포니아 나파밸리 와인이 유럽의 정통 와인인 프랑스의 보르도 와인을 이겨버린 거였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원전 한 1200년경에 있었던 트로이 전쟁 아시죠? 자, 지금까지 정확하게는 고증을 못 해냈습니다. 그런데 대략 그때 트로이 전쟁이 있었을 걸로 보고 있는 건데요. 그게 기원전 1250년에서 기원전 1170년 사이, 그 레인지가 한 80년 정도 되는데요. 기원전 1250년에서 기원전 1170년 사이에서 트로이 전쟁이 있었을 걸로 역사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트로이 전쟁의 발단이 됐던 게 바로 파리스의 심판이라고 아실 겁니다. 파리스의 심판. 그걸 파리 와인 테이스팅과 관련된 파리의 심판과 견주해서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책에 기술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파리스의 심판이 바로 파리스의 심판, 저지먼트 오브 파리, 그게 바로 트로이 전쟁의 발단이 됐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떤 그리스에서 신들의 결혼식이 있었죠. 그런데 결혼식에 다양한 신들이 초청이 됐는데 초청받지 못한 그